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로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재밌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짜잔. 아무튼 피트니스. 아무튼 피트니스 운동책입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아무튼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아무튼이라는 이렇게 써있어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시리즈 에세이물인데요. 이건 특별하게 작은 출판사 세 곳에서 이 한 시리즈를 같이 협업으로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관계 맺고 있는 저자들과 이런 포맷의 이제 이런 에세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뭐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결의를 모았는지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라는 이 세 곳의 출판사에서 각각 이제 막 펴내고 있는데. 그래서 보기 드물게 보통은 여기 책등 쪽에 밑에 출판사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는 출판사 이름이 그냥 뒤에 호남북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류은숙 작가님이 쓰신 아무튼 피트니스라는 책인데, 부제는 나는 뭔가를 몸에 새기는 것이다. 뭔가 훅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느낌의 카피가 부제로 실려 있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 이런 키워드들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를 여성, 중년, 비혼, 비만, 활동가, 점점점. 그 삶의 피트니스가 일으킨 홀가분한 깨달음들이라는 이제 카피가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류은숙 작가님은 사실은 인권운동 하시는 활동가로 좀 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앞에 소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인권운동 사랑방. 들어는 봤나? 인권운동 사랑방.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약간 운동을 조금 해본, 맛본,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인권 하루 소식,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막 팩스로 보내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인권운동 사랑방 창립 멤버로 시작해서 지금은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니까 운동, 무브먼트 사회적 운동, 이 사회운동을 한 지가 25년이 넘었다. 쉰이 될 무렵 여러 군데가 아프고 나서부터 운동, 엑서사이즈라고 써있네요. 운동으로 피트니스를 시작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 운동이 일으킨 몸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즐기고 있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이 변화의 맛을. 네, 그동안 쓰신 책으로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인권을 외치다. 심야 인권 식당.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저는 사람인 까닭에라는 나진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으로 맨 처음에 선생님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필력이 아주 그냥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글을 화려하고 유려하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을 쓰시는 인권활동가 센 언니예요. 이런 이제 운동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운동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앞에 이제 시작하면서 나왔던 글의 한 토막을 발췌해 놓은 글이 있네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땐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 자기 힘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더 했다간 무리일 것 같은 순간을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무리하게 들려다간 바벨을 놓쳐 발등을 찍을 수도, 허리가 나갈 수도 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리인 것 같기도 한 그 애매한 짧은 순간에 자기 역량에 솔직해지는 것, 도전할 줄 알면서도 물러설 줄 아는 것. 지금 나는 돛 닦는 연습하는 건가? 이게 앞에서 이 마지막 한 줄이 없었으면 또 얼마나 또 가치가치한 책인가 뭐 이렇게 지나갔을 하지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자기 객관화라고 할까요? 그런 묘한 유머 코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아무튼 시리즈는 그동안 이제 나올 때마다 한 권 한 권 옛날에도 이제 들여놨는데, 최근에 김원비 작가의 아무튼 술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현재 옛다가 보유하고 있는 책은 이런 책이에요. 한 뼘. 손이 큰 사람들한테는 뭐
봤죠? 술, 아무튼 비건, 아무튼 서재, 아무튼 계속, 아무튼 식물, 아무튼 망원동까지 이런 책들이 옛날에는 있고 벌써 20권 넘게 시리즈가 나와 있고 앞으로 지금 나올 책도 한 10권 정도 지금 기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막 아무튼 수영도 곧 나올 예정이네요. 아무튼 순정 만화, 애플, 연필, 영어, 예능, 일본 철도, 주짓수 막 정말 기대되는 시리즈물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운동, 특히 피트니스,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이 자신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 아침마다 이제 오늘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나를 늘 뭔가 고민에 빠뜨리는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운동의 세계에 대한 그런 책들은 사실은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 작년부터 수영하고 이제 자전거를 조금 탄다고 했잖아요. 그 책으로 일찍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루톤하고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남해의 봄날에서 나온 마녀 체력, 막은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이런 책들하고도 맥이 다 있는 책이어서 요 시리즈, 넓게는 시리즈물들 그리고 요런 운동하고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런 책들하고도 이렇게 쭉 이어서 읽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중간중간 운동에서 몸의 변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되게 탁월하게 잘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이렇게 딱 들었던 구절들이 꽤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PT 선생님,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죠. 트레이너, PT 선생님이었던 닉네임이 나이스예요. 나이스예요. 나이스 선생님과 이제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어쨌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꼭지가 하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챕터가 하나 있어서 요거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 이라는 꼭지인데 조금만 맛을 보여드리면 체육관을 그저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PT,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말도 몰랐다.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트레이너라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뭘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랐다. 체육관에서 마주치던 늘 부담스러우리 마치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 하나같이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 그 정도가 트레이너에게 가진 인상의 전부였다. 트레드밀 위에서 시속 3.5km로 엉금엉금 걷고 있노라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옆자리에서 운동하던 사람을 데리고 간다. 흘끗 뒤돌아보면 그 사람을 저울 위에 올리거나 역시 나중에 알았다. 인바디 체크였다. 운동하는 사람 옆에 서서 하염없이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고 있다. 그걸 소닭보듯 하던 내가 저와 3개월만 운동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라는 권유에 PT를 받게 되었다. 내가 PT를 받는다는 소식에 지인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인들은 다들 놀랐다고 했다. 당신이? 무엇보다 남의 말 잘 안 듣기로 유명한 내가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하는 운동을 하다니 놀랐을 것이다. PT를 받기 시작한 뒤로 내 말투를 듣고는 혀를 내둘렀다. 쌤이 시켰어. 쌤이 권해서.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으며 또 새로운 뭔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트레이너 말 참 잘 듣는다며 신기했다. 내 기분은 반대였다. 나는 늘 내가 주도해야 하거나 배려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 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짜준 계획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다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이들은 상상이 안 갔을 것이다. 지인들의 두 번째 놀람은 다른 종류였다. 내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리 비싼 PT를 받느냐는 거였다. 저질렀다는 쪽에 가깝다. 블라블라블라 그런 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가 40을 훌쩍 넘기고 나서도 배워야 할 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신이 다 돼서 그제야 운동이라는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아니면 배울 수 없다고. 신이 다 돼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리해서라도 3년은 배우리라 작정했다. 그렇게 PT를 시작했다. 지인들 말이 맞다. PT에 드는 돈은 내 벌이에 비하면 비싸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 치르는 대우라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나는 평소에 깎아달라는 말, 그냥 좀 해달라는 말이 싫다.
원자재나 재료는 조목조목 값을 따지면서 사람의 수고에 제값을 치르는 경우는 드물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 사람에게 치러야 할 몫부터 깎으려 하지 않던가. 체육관 기본 이용료는 이 돈으로 내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싸다. 경쟁이 심한 체육관마다 일종의 박리담의 전략을 쓰기 때문일 것이다. PT로 수익을 벌충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원래 그 정도는 받아야 제값일 것이다. 그래서 제값이라는 그 용어가 탁 눈에 들어왔어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채용만이겠는가. 물론 저마다 사비로 해결하지 않고 보편복지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체육이 활성화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되게 좋아해요. 인터넷 동영상이건 애플리케이션이건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면 방법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상과 설명이라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람은 나에게 맞춰 반응해준다. 사람과 사람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작용한다. 그게 PT의 핵심인 것 같다. PT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류은수 원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는 멈춰야 할 때와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다. 내가 억지로 버티는 것 같으면 나이스는 금세 알아차리고 스트레칭 같은 다른 운동으로 돌리고 난다. 어느 날은 나를 보고는 운동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강제로 휴식하라고도 했다. 반대로 내가 안 하려고 버텨도 끝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다. 배우고 익혀서 숙달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반복하느냐에 달려있다. 한 번에 무엇을 얼마나 연습할지 내 상태에 맞춰 섬세하게 결정해야 한다. 칼로리를 태우는데 효과가 좋다며 무리한 동작을 엮은 프로그램이 많다. 요것만 하면 살 빠진다는 세트 조합을 내 무릎에 강요했다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나이스는 늘 내 몸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하면서도 진도를 나간다. 특히 내 무릎에 나보다 더 신경을 쓴다. 어떤 동작을 몸이 익히는 순간은 숱한 반복 후에야 찾아온다. 트레이너는 그 반복을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다. 안 될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은 동작이 확 뚫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성취 자체만큼이나 기쁘다. 나이스와 여러 트레이너들을 보면서 계몽주의 시대의 백과전서를 편찬한 이들의 관점이 떠올랐다. 백과전서파는 암묵적인 지식과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예찬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도 무슨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암묵적 지식이다. 보고 들은 것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몸소 경험하여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었다. 기량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같이 하는 것,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도 존중하는 의식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배움이었다. 이런 문구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에도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또 다른 누군가가 서로의 PT가 되어주니 살아가는 것이겠지. 이런 글들이 있어요. 참 마음에 들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엉덩이의 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챕터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 몸의 소리를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선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에너지 같은 건 생성되지 않는다. 줄 긋고 싶은 문장들이 아주 그냥 덕지덕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더 소개하고 싶은 글들은 많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막 이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난 이랬다 좋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러저러한 생각들도 들고, 자기가 경험치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같은 경험을 할 때 성찰하고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읽어보세요.